중동의 뉴욕이라 불리는 도시, 두바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하늘을 찌르고 사막 한가운데 펼쳐진 인공섬에는 초호화 리조트가 즐비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의 이면에 언제든 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섬뜩한 진실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불과 200km, 이란과 두바이 사이의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보다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짧은 거리가 두바이를 중동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왜 이란은 두바이를 노릴 수밖에 없을까요? 단순한 적대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깊은 역사와 전략이 숨어 있는 걸까요? 2024년 두바이를 찾은 관광객은 1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칼리파, 세계 최대 쇼핑몰 두바이몰, 황금으로 뒤덮인 거리들. 이곳은 중동의 경제적 심장이자 서방 자본이 집결한 금융 허브입니다. 하지만 지도를 펼쳐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두바이는 페르시아만의 남쪽 해안, 그러니까 이란의 코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불과 100km 남짓, 전 세계 석유 운송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좁은 해협을 이란은 언제든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바이의 번영은 바로 이 취약한 위치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세계 무역의 중심이라는 영광과 지정학적 화약고라는 저주를 동시에 안고 살아가는 도시. 이것이 두바이의 운명입니다. 페르시아만이라는 이름 자체가 논쟁입니다. 아랍 국가들은 이 바다를 아랍만이라 부르지만 이란은 완고하게 페르시아만이라는 명칭을 고집합니다. 단순한 명칭 다툼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역사를 관통하는 패권 경쟁의 상징입니다. 기원전 6세기 키루스 대제가 세운 페르시아 제국은 이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이란인들의 기억 속에 페르시아만은 조상들이 지배했던 영광의 바다입니다. 하지만 7세기 이슬람 확장 이후 이 지역은 아랍 세력의 영향권으로 들어갔고 근대에 들어서는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습니다. 1971년 영국이 철수하면서 아랍에미리트가 독립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이란은 UAE에 속한 3개의 섬을 점령했습니다. 아부무사 섬과 데톰브, 소톰브 섬. 전략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내려다보는 이 작은 섬들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이란이 시료 지배하고 있습니다. UAE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수없이 경고했지만 이란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란에게 이 섬들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페르시아만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상징하는 깃발이기 때문입니다.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혁명 정부는 페르시아만을 미국과 서방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목표를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자연스럽게 친서방 아랍 국가들을 향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페르시아만에서 수십 년간 비대칭 전력을 구축해왔습니다. 수백 척의 고속정, 대함 미사일, 기뢰, 그리고 자살 공격용 드론 보트까지. 이들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정규전에서는 미 해군을 이길 수 없지만 게릴라식 해상전으로 페르시아만을 마비시킬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여러 척의 유조선이 공격당했습니다.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이란은 부인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이 바다를 전쟁터로 만들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전쟁터 한가운데 두바이가 서 있습니다. 두바이의 취약성은 단순히 지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이 도시의 경제 구조 자체가 평화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관광, 금융, 물류. 이 3가지 산업은 모두 한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안정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란이 두바이 앞바다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다면, 아니면 사이버 공격으로 두바이 국제공항의 관제 시스템을 마비시킨다면,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가 없어도 그 다음 날부터 예약 취소가 쇄도할 것입니다. 2020년 팬데믹 때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두바이의 관광 산업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여행객이 사라지자 호텔과 쇼핑몰이 텅 비었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바이러스도 이 정도인데 전쟁 위협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란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바이를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폭탄이 아니라 공포라는 것을. 실제 공격보다 공격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왜 하필 두바이일까요? 중동에는 미군 기지도 많고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더 큰 적도 있는데 말입니다. 답은 상징성에 있습니다. 두바이는 이란이 혐오하는 모든 것의 집합체입니다. 서방 자본주의의 화려한 전시장, 아랍 부유층의 향락의 도시, 그리고 무엇보다 이슬람 혁명의 이념과 정반대되는 세속적 번영의 상징. 이란 지도부의 눈에 두바이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바벨탑처럼 보일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략적 효과입니다. 두바이는 UAE의 경제 중심이자 사우디와 함께 걸프 아랍 국가들의 협력체제인 GCC의 핵심 도시입니다. 만약 이란이 두바이를 위협하거나 공격한다면 아랍연합 전체에 충격파가 전달될 것입니다. 실제로 2022년 예멘의 후티 반군이 아부다비를 드론으로 공격했을 때 두바이의 주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후티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조직입니다. 이란은 직접 나서지 않고도 대리 세력을 통해 UAE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중동 지도를 펼치면 이란의 그림자가 곳곳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란은 이들을 통해 중동 전역에 영향력을 투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략가들은 시아파 초승달이라 부릅니다. 이란에서 시작해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을 거쳐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영향력의 고리. 그리고 남쪽으로는 예멘을 통해 홍해와 바브 엘만데브 해협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략적 구도에서 두바이는 어떤 위치일까요? 바로 이란의 배후, 취약한 연결고리입니다. 북쪽의 시아파 초승달을 막는 데 골몰하는 동안 이란은 남쪽 페르시아만에서도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두바이는 이란 경제에도 중요한 도시입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를 우회하는 통로로 수많은 이란 상인들이 두바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적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파트너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정말로 두바이를 공격할까요? 가능성은 낮지만 0이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추구하는 목표가 명확하고 기회가 왔을 때 국가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선택을 한다는 것을. 전면전은 아닐 것입니다. 이란도 미국과 아랍연합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만큼 무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한적 공격, 테러, 사이버전, 대리 세력을 통한 압박, 이런 회색지대 전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2024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확대되면서 중동의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시리아 영토에서 그림자 전쟁을 벌이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미이란 해군이 위험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바이는 숨죽이고 있습니다. 화려한 불빛 뒤에서 보안당국은 24시간 경계태세를 유지합니다. UAE는 중동에서 가장 정교한 방공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스라엘과 비밀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의 딜레마는 여기에 있습니다. 더 강력한 방어력을 구축할수록 이란을 자극하게 됩니다. 하지만 약해 보이면 표적이 됩니다. 이것이 약소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줄타기. UAE는 최근 몇 년간 외교 노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때 사우디와 함께 이란을 강경하게 비난했지만 이제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2022년 이란 대통령이 UAE를 방문했고 양국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역사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전쟁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수없이 증명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유럽 국가들은 서로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두바이를 위협하는 것은 이란만이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지역 불안정으로 인한 테러 위협,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이 모든 것이 두바이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두바이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 도시는 지난 50년간 사막에서 메트로폴리스로 변신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두바이의 DNA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내고 적응하며 진화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대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더 많은 보안, 더 많은 감시, 더 많은 외교적 타협. 자유로운 국제 도시로서의 정체성과 안보 사이에서 두바이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는 지금 두바이의 이야기를 통해 21세기 세계의 단면을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번영과 지정학적 취약성의 공존, 세계화의 혜택과 지역 갈등의 위험이 한 도시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두바이로 가는 직항편은 8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에게 두바이는 휴가지이자 경유지입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에게 두바이는 삶의 터전이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중동의 평화는 언제나 위태로웠습니다. 석유, 종교, 민족,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지역에서 평온은 예외고 긴장이 일상입니다. 두바이의 운명은 바로 이 긴장의 정점에 놓여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석양은 아름답습니다. 부르즈 칼리파의 유리창에 반사된 노을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마리나의 요트들은 잔잔한 파도에 흔들립니다.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고 상인들은 장사를 하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그 바다 너머 200km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역사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평화로운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바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번영이란 무엇인가? 안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평화는 과연 얼마나 견고한가? 이란이 두바이를 공격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두바이의 하늘은 결코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화약고 위에 세워진 낙원. 이것이 두바이가 짊어진 운명이고 우리 시대가 직면한 역설입니다. 강대국들의 게임에서 작은 나라들은 언제나 취약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현대적이어도 결국 지정학의 냉혹한 논리 앞에서는 한낱 말일 뿐입니다. 두바이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현실과 함께 살아갑니다.